갑질 논란으로 인해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직장 내 갑질 행위가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 건강상 이상 소견의 진단이 내려진 경우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리는 노무 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노무사입니다. 언론에서나 현장에서 직장 내 갑질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죠. 법제도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에서 다르게 봐야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직장 내 갑질로 인해 괴로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면 법적인 구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한 개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짚어볼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 즉 권력을 이용해야 하고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해야 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공인노무사나 전문가와 가급적 빨리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지금 당장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상단에 보이는 링크의 영상을 참고하신 후에 노동부로 직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일 사업주의 친족, 즉 사업주의 배우자, 사촌의 혈족, 사촌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죠.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행위자에게 징계도 내려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것은 형사처벌로서 전과자로도 이름이 남는 점을 사업주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직장 내 갑질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예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도 마찬가지고요.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죠. 여기서 업무상 질병이라 하면 우울증 등 진단을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 건강상 이상 소견의 진단이 내려진 경우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새로이 질병이 발생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이 악화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갑질 논란으로 인해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직장 내 갑질 행위로 인해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이와 관련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법원에 가셔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돼요. 이를 못하게 되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치료비라든가 정신적 손해와 같은 위자료 등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죠.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요. 네 번째, 직장 내 갑질 행위가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폭행이나 협박,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경우에는 관련 형사처벌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자칫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발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시기 바라요. 형사고발 이후 무혐의나 무죄 등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직장질서 문란 행위에 인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모든 상황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번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